부산대가 어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학칙 개정을 부결했습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내년도에 기존 의대 정원보다 38명 많은 163명을 모집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최종 심의기구인 교무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가운데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첫 사례입니다. 부산대는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데 교무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무회의에 앞서 교수 평의회에서 의대 증원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한 부산대 교수회도 교무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 학생들이 교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는 됐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통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을 매듭짓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등교육법에서 의대 정원을 학칙으로 정할 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부산대가 학칙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번 부산대의 결정을 대학 평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교육부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뿐 아니라 다른 대학 내 구성원들까지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대학별 학칙 개정 여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교육부가 지난주 전국 의과대학 40곳에 보낸 공문입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사 운영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지, 특히 휴학이 어려운 예과 1학년의 경우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 중단된 임상실습 재개 계획이나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 강요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는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1년을 2학기로 나누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한 학기제에서 방학을 포함해 30주 연속으로 수업할 수 있는 학년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속으로 수업할 수 있게 돼 8월 초까지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되면 아이들 굉장히 몰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려면 학생들이 다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들은 열어놓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대학들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고 짧은 기간의 집약 교육은 결국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1년으로 그 수업을 해도 된다라고는 이제 하고는 있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이제 개학이 계속해서 한 7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죠. 교육부는 오늘 10일까지 대학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를 제출할 기한으로 지정한 날짜는 오는 10일. 이달 말까지 대교협이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근거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한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이 제시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문에서 보고서 3개는 저자들이 내용이 왜곡됐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보고서와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보고서 등을 정부의 근거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다른 연구 자료와 함께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모두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대학의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인적, 물적, 시설 조건들이 규정돼 있는 만큼 이 같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모든 근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증언에 필요한 심의 절차는 예정대로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해 그 다음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학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정부가 주장해온 과학적 근거가 무색해지는 만큼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을 가를 사법부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입시 현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조금 전에 이 법원 판결 이야기 나왔는데 또 이 법원에 제출할 회의록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정부 관계자들 또 고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죠. 오늘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2차관,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 등 5명인데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이런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됐었던 이 3가지 회의체가 있는데요. 먼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던 의료 현안 협의체,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했던 이 배정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신문에서 정부에게 이 회의록들을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 정부가 이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일부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멘트를 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번 고발인들은 이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의대 정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에 요구합니다.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발언의 핵심은 이 회의록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이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겠느냐는 건데 이 정부도 해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일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회의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회의 가운데 의료 현안 협의체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될 법적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보도 참고 자료를 내는 것을 회의록으로 가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회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고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이제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회의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했고 보관하고 있으며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교육부의 배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닷새 동안 3번의 회의를 하고 배정을 완료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게 좀 졸속이나 부실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회의인데요. 지금 교육부는 이런 이 배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 어떤 회의록이 있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교육부 관계자가 언론 통화에서 이 배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속기록까지는 아니지만 각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 정도는 있다,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은 이 배정심의위원회와 비슷한 다른 배정심의위원회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운영했던 배정심의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